자, 이제 우리 정책 할 겁니다. 책은 204페이지요. 자, 일단 먼저 이거 아셔야 돼요. 정책이란 건 뭔가 하면은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관여한다 이거요. 자, 그러면 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관여할 수 있냐? 기본 근거는 이겁니다. 원래 이 땅은 인간이 만들 수 없으니까 원칙은 땅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마음대로 관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국가에서 관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요건은요. 부동산 시장을 이 민간 경제에 맡겨두었을 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해야만 결국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정책은 제일 중요한 게 문제가 있을 때만 관여한다 이 말을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실제로 정책은 시험 나올 게 결국은 딱 4개. 요 4개만 딱 공부하시고 다른 건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뭔가 이겁니다. 우리 시장 실패. 요거부터 할게요. 우리 과거의 시험 보니까 이게 시험이 꽤 많이 나거든요. 정부 시장 개입의 필요성. 요 말이 꽤 많이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요건 이제 가볍게 보시고 요때 보니까 그게 2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시장 실패 수정과 그 다음에 반대로 사회적 목표 달성이 있어요. 얘는 주로 묻는 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이거 시험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 그냥 가볍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시장 실패 중에 특히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외부 효과에 특히 뭐 있습니까? 이걸 해결할 수 방식이 뭐 있냐? 곧 그게 지역 지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항상 매년 한 문제예요. 물론 이하고 같이 볼 게 뭐 있냐?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공공재. 어쨌든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 보니까요. 우리 토지정책. 자, 토지정책은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이겁니다. 정책에 대한 방향. 자, 정책의 방향보다 이것부터 하죠. 정책에 대한 수단.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요 2개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공영개발과 그 다음에 토지구역 정비사업. 구역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정책. 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조세 귀착. 세금. 그래서 꼭 나오는 문제는 요 4개요. 하나, 둘, 셋, 4개요. 근데 이게 공부하실 때 있죠. 전체를 한 개를 묶어서 보지 말고 각각을 따로따로 띄어서 공부하시라고. 절대 시험 나올 때 이런 게 나오면 이 속에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각각이 별개. 그래서 항상 각각을 전부 다 분리해서 공부하시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시면 결국 뭐 있습니까? 내가 힘든 거 그냥 버리시면 되니까 우리 책에 있는 그 순서는 전혀 의미를 갖지 말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봤으면 지금부터 이제 봐볼게요. 이제 맨 먼저 자, 우리 책의 순서를 무시해버리고 어딜 가는가 하면요. 쭉 넘어가서 215페이지는 버리시고 216페이지요. 우리 강의 노트는요. 25페이지 밑에 2절부터 합니다. 2절. 자, 첫 번째 이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 이 말이 시험에 꽤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것부터 하셔야 돼. 정부 시장, 시험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음은 정부 시장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다. 내용 중 옳은 것, 틀린 것 시험 내게 돼 있어요. 내면은 얘는 무조건 뭐 있으면 첫 번째 할 건 이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생각해보세요. 아무런 문제 없으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가 있을 때만 개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이렇게 낼 수 있고 두 번째 있죠. 좋다. 이 문제가 크게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는데 이러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시험 내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시장 실패를 갖다 수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시험 내는 경우 있어요. 자, 그럼 이건 결국 뭐 있습니까? 우리 시장 실패에 대한 예가 있는데 잠시 우리 책 볼까요? 네, 책에 보니까 216페이지죠? 216페이지. 예, 거기 있는 갈로 1번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갈로 2번 가볼게. 시장 실패 원인요. 그냥 굵은 글씨는 쭉 보겠습니다. 굳이 줄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1번 예, 불안전 경쟁과 규모의 경제, 우측의 외부 효과, 세 번째 공공재, 네 번째 불확실성과 정보의 부족. 자, 우리 책은 고정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외에 사실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시험 내용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내용을 굳이 다 암기하려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거꾸로 있죠. 요것만 하시면 돼. 사회적 목표. 무슨 말이냐? 사회적 목표는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없는 분한테 어떤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왔을 때 저소득계층, 소득이 낮은 분한테 어떤 걸 준다 했을 때만 이건 사회적 목표고 요걸 뺀 나머지 몽땅 다 뭐 있으면 시장 실패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요 관련돼 있는 문제 풀 거예요. 자, 이건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디를 보는가? 23번부터 시작, 23번부터. 22번은, 요건 결국은 제가 좀 달리 낸 거고요. 23번 가보겠습니다. 22번은 이거요. 자, 보세요. 외부효과, 독과점, 완전 경쟁시장 등으로 인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개발 필요성이 존재한다 했는데, 요거 틀린 게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우리 완전 경쟁시장은 시장 실패입니까? 시장 성공입니까?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완전 경쟁시장 성공은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손해나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보니까 시장 실패는 초과임 등이 발생될 때 시장 실패입니다. 자, 그냥 그건 가볍게 가시고 실제 이제 23번부터 가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주택, 임대주택 정책 보금자리. 자, 이런 결국은 현재 문제 해결 방식이지. 근데 이건 없는 분한테 뭐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사회적 목표도죠. 목표 달성하기 때문에 정부 시장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4, 25는 좀 이따 보고요. 26번 가볼게.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제 있습니까? 응? 그렇지. 효율성 달성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 정부가 시장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자, 27번 문제. 27번. 자, 이게 과거에 시험 나왔는데, 자, 우리 한번 물어보자. 그 내용 봤죠? 봤으면, 이러면 자, 이거 물어보자.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까? 비할당입니까? 응? 부동산 시장, 다시 시작.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 할당과 비할당이지.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불완전이지? 불완전은 할당이 될 수도 있고 비할당 될 수도 있지. 자, 다시 가볼게 이제.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이 말은 정보 비용 묻는 거지. 정보 비용 물으면 완전 불완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불완전하다 이건 정보 비용 수반되는 거지. 이 말이 뭔데?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이 말이 말 뜻이. 뒤에 뭐라 했습니까? 뒤에 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어진다. 빠져먹었네.
아이고. 요 뒤에 이 들어야 됩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어진다 하더라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써야 돼요. 그 말 봐서 맞네. 그 뒤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네.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또는 이 말 뜻은 정부가 시장 개입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같은 말이요. 원래 그 말이 들어야 됩니다. 자, 다시 이 말입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어진다 하더라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요, 보세요. 이거 묻는 거요. 부동산 시장 분명히 불안전 경쟁 시장이죠. 근데 뒤에 뭐라 했습니까? 자본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어진단 말은 같은 말이 초과이윤이 없다는 거지. 같은 말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 말이지. 그럼 다시 번역할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 오해했어? 응? 항상 보세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기본 조건은 뭐가 있어야 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면 어느 누구도 손해나 이익이 있냐고. 아무런 문제 없잖아. 아무런 문제 없으면 정부 개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잖아. 그거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시험 내면 이 지문 자체는 하자 없어. 그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 지문은 전혀 관계 없단 말이게. 이 과거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런데 뭐 이게 결국 뭐 있습니까? 정부 시장 개입할 필요성이 있냐 없냐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 요건은 뭐냐? 무조건 뭐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으면 절대 개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항상 먼저 기억하시라고. 두 번째 물었던 게 뭐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이 된다고. 냈을 때 반드시 시장 실패에 대한 예를 굳이 다 암기하지 말고 반대로 했죠. 없는 분한테 뭘 준다 했을 때만 여기에 사회적 목표고 그거 뺀 나머지 몽땅 다 뭐 있습니까? 시장 실패에 대한 예가 되어진 데를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 정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요. 이제 할 게 뭐냐. 요거 할 거예요. 책에 보니까 시장 실패에 대한 예가 꽤 많죠. 그죠? 아까 보니까.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여보세요. 구체적 예는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공재란 놈과 외부 효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거기 있는 강의 노트 보니까 뭐 있습니까? 네, 25페이지. 여기 한 개 더 할게요. 한 개 제가 빠져먹는데 요거 하셔야 돼. 자, 다시 보세요. 그래서 요 문제 발생했지. 하면 정부 개입했어. 하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걸 뭐라 하냐? 우린 요걸 가지고 정부 실패다라고 쓰는 거예요. 실패. 이런 개념 아시라고.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강의 노트에 있을 거예요. 정부 실패.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현재 이 지역을 국가가 보니 상당히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후화되어 있어. 그래서 재개발한다라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집값은요? 완전 폭등하지. 이게 더 심각한 문제거든. 이런 걸 말하는 정부 실패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정부 실패에 대한 개념도 아시라 이겁니다. 가끔 지문상 뜨니까요. 자, 일단 그런 정도 가지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요. 자, 우리 그 강의 노트 보니까요. 공공재에 대해 설명이에요. 공공재.
여러분들은 공공재가 나오면 무조건 딱 두 개만 하시면 돼. 다른 건 절대 장난칠 리가 없으니까요. 자, 성격이 분명히 나 있을 거예요. 성격이 반드시 뭐 있습니까? 비경합성, 비배제성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반드시 뭐 있습니까? 과소생산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절대 장난칠 리 없으니 그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봐볼게요. 이제 이 말입니다. 항상 얘는 보니까 비경합성과 그다음에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요거 빠지면 안 돼. 분명히 비경합, 비배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생산량이 과소지, 이 말 지금 과대란 말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 외에는 절대 장난칠 수 문구 없습니다. 우리 과거에 공공재가 시험 낸 게 세 번 시험 냈거든요. 냈을 때 전부 다 답은 요거였어. 과대라고 장난쳤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과소 생산된다. 그 말만 좀 기억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이건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시간 낭비를 설명해봐야. 그래서 일단 요것만 딱 기억하시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중량이 누구냐? 저기 있는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 들어갈 거예요. 외부 효과. 우리 강의 노트 보니까요, 26페이지, 27페이지 두 개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험장 가서 공부할 건, 정리할 건 뭐냐? 27페이지 맨 밑에 박스표가 있죠. 그 표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앞에 26, 27 설명되어 있지만, 어쨌든 27페이지 맨 밑에 그 표만 딱 기억하시고 나머지 잊어버리시라고. 자, 지금부터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 들어갑니다. 이런 거요. 보세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경제행위.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행위란 말 뜻이 뭐냐? 이걸 먼저 하시라고요. 우리 항상 경제행위는 이겁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가 있으면요. 경제행위를 했을 때 A가 B한테 뭘 주죠? 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만큼 B는 A한테 지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주는 것만큼 반대급 주게 돼 있어, 항상. 그럼 결국은 대가를 준 거면 대가를 받으면 어느 누구도 손해는 이익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런 게 뭐냐? 곧 경제행위예요. 근데 반대로 외부 효과는 뭐냐? 이게 외부 효과입니다. 요 둘이 경제행위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제3자가 있죠. 얘들 때문에 이익을 봤어. 보았지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게 이게 외부 효과예요. 이게 뭐냐? 얘가 이익 본 거지? 이익을 봤다 해서 말하는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또는 외부 경제라 쓴다고.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거요.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 안에 학교가 들어온다고. 들어오면 이 지역에 있는 동네 집값은요. 이익 받지. 보았지만 얘들이 학교에 어떤 대가 지불합니까? 안 하잖아. 분명히 초과임 발생했잖아. 이런 걸 말하냐? 외부 경제입니다. 거꾸로 이런 경우 있죠. 요 둘이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요 제3자가 때에 따라 손해 볼 수 있어. 보았지만 얘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상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냐? 외부 효과인데 얘는 손해 본 거죠. 손해 본 걸 말하냐?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즉 이런 거죠. 현재 이 지역이 주거지역인데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답니다. 그 집값은 뭡니까? 떨어졌지만 이 쓰레기 매립장 주인이 보상해 줍니까? 안 하잖아요.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외부 불경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알 거는 이겁니다. 요 개념 자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개념을. 자, 외부 효과는 절대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장 메커니즘,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요. 이와 같이 주고받는 게 있을 때 시장 기구를 통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뭐 있습니까? 뭐를 받았지만 대가 지불 안 했죠? 손해봤지만 보상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이걸 보는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외부 경제. 이 같은 말이 뭐죠? 정의 외부 효과는 용어 쓰겠다죠? 거꾸로 제3자가 손해 보는 걸 뭐라 하냐? 외부 불경제라는 용어 쓴답니다. 이 같은 말이 뭐요?
정부의 외부 효과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게 대충 뭔지 알 거예요. 그런데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얘는 철저하게 외부 경제는요, 비교할 때 생긴 사회적과 사적을 반드시 비교합니다. 하는데, 이때 누구 입장에서 이게 이익이냐 손을 따져봐야 돼요. 철저하게 있죠? 여기 있는 외부란 말은 사회 전체를 따져봐야 돼요. 사회가 이익인 게 뭐냐? 사회 전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 주민이 이익을 보는 게 누구냐? 이게 외부 경제입니다. 지역 주민 손해 보는 게 뭐냐고 곧 이게 외부 불경제를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사적이라, 예? 나는 사적을 생각하시라고. 사적은 누구냐? 이런 쓰레기 밀정을 만든 사람, 학교를 만든 사람이 사적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반대로 생각하면 있어. 내가 이익을 보면 외부 경제야. 내가 손해는 불경제 생각하는 게 많다고. 그래 보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반대로 보셔야 돼. 나라는 사람 결국은 사적을 생각해, 사적.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이 이익을 보는 게 경제라고. 그럼 이건 알고 있죠. 우리 항상 경제관념은 나의 행복은 타인 불행이지. 그죠? 그걸 보시라고. 사회가 기분 좋단 말은 나는 기분 더러운 거라고 사실은요. 이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지역 주민을 보세요. 이거 아닙니까? 다시 할게. 아니 학교 만들어서 나 비용 들어갔잖아. 들어갔는데 누가 실제 이익 봅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 집값 올라갔잖아. 그죠? 올라갔지만 얘들 나한테 어떤 보상해 준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주민 이익을 받지만 사실 나는 오히려 손해본 거라고. 이런 게 외부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는 시각이 뭔가 하면 나를 보지 말고 지역 주민 전체를 가지고 봤을 때 이익을 본 게 외부 경제고 지역 주민 손해 본 게 불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그 반대 겉보임 뭐 있습니까? 사적은 반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그러니까 굳이 이 내용을 사실 다 볼 필요 없이 그냥 빨리 문제 푸는 방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와 사적을 서로 비교하시는데 요 말 따라가면 돼. 외부가, 지역이, 사회가 경제, 이익 본 거잖아. 그죠? 그 반대 급으로 사적은 뭐 있습니까? 이래 보시라 항상. 그럼 실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면 제가 좀 더 할 거예요. 하는데 그냥 빨리 보는 방식 이렇게 보는데 요 말이 뭐냐? 이게 편익. 그럼 이 말입니다.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은 외부 경제를 누가 더 크다는 겁니까? 사회가 말뜻이 그라고. 요 말은 비용적인 측면은 사회와 사적 중에 누가 더 큰 거요?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걸 그냥 이렇게 단순히 표현합니다. 할 때. 다시 외부 불경제는 말뜻이 뭐요? 결국은 불경제는 사회가 손해보는 거지. 그죠? 본단 말은 사적은 뭡니까? 자, 요거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 쉽게 말해서. 현재 우리 전에 뭐 썼던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아파트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항상 뭐든지 사적과 외부 합이 뭔지 압니까? 이게 사회란 말 같습니다. 표현 자체가. 즉 사적 편익이 외부 편익과 합치면요. 이 사회적 편익이 되게 돼 있어요. 비용도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과 합치면 반드시 사회 전체에 있는 비용이 된답니다. 자, 내가 현재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내가 청소한대. 혼자서. 그 지역 주민은 기분 좋은 거잖아. 따라서 이건 외부 경제, 불경제. 외부 경제입니다. 자, 그러면 매일마다 청소하면서 보니까 항상 쓰레기가 나거든요. 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반드시 쓰레기 봉투를 내가 산 거예요, 내가. 자, 물어보자고. 원래 이 봉투는 사실 누가 사야 됩니까? 내가 사야 됩니까? 지역 주민이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1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걸 지금 안 들어갔잖아. 내가 샀으니까. 그럼 결국은 지역 주민처럼 이것만큼 뭐 한 거예요? 지금 이익을 본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는데 지금 내가 부담한 거 아닙니까? 그 나라면서 오히려 뭐 이것만큼 손해본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럼 이 말은 결국 아까 설명드린 이 말 아닙니까? 외부 경제가 발생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 오히려 편익은 커지지만 사적인 비용은 뭐 있어? 오히려 비용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이 표현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편익은 외부 경제는 뭐 있습니까? 편익은 사회가 사적보다 더 크다.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의미만 파악하시면 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보자고 이제. 현재 이게 뭔가 하면요. 이 강이 있는데 이때 보니까 현재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 주민들은 여기 강물을 식순을 쓰고 있어요. 이때 내가 여기다 염색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자, 염색 공장 하고 있으면 이 가장 큰 게 폐수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때 이걸 내가 처리하지 않고 몰래 강물에 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 예로서. 그러면 자, 이때 원래 폐수 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염색 공장 주인이 부담해야 되지. 그런데 이걸 몰래 버리면 실제 여기 있는 마을 주민들이 식수원색이 자기가 정처리해야 되죠. 그럼 결국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버릴 비용을 내가 비용 부담하지 않는 결과 나는 뭐 한 겁니까? 이익을 본 거고. 지역 주민은 부담하지 않을 걸 부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만큼 뭐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항상 뭐 있습니까? 외부 불경제는 지역 주민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본 것만큼 사적인 그만큼 이익 본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봤으면 생산적인 측면에서 생산은 결국 누가 합니까? 사적이 할 사적이. 이거 아까 아파트 단자입니까? 나는 계속 손해보고 있는 봉투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해보고 있는 거지. 이 일을 계속 하겠냐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이 뭐예요? 생산량이 그만큼 많은 겁니까?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보세요. 나는 현재 보니까 염색 공장하고 있는데 이 정수 처리, 오염 처리를 항상 지역 주민이 하고 있거든. 나는 계속해서 뭐 있으면 이만큼 이익이 발생하잖아. 여기에 초과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생산량을 뭐 하겠습니까? 놀리겠다. 그죠? 결국 이 말입니다. 사적이 손해보니까 양을 줄일 것이고 사적이 이익을 봤을 때 뭐 있습니까? 생산량을 뭐 합니까? 놀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경제학상은 좀 달리 표현하자면 이렇게 보니 훨씬 아마 더 빠를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공부하실 때 항상 볼 때 뭐 있습니까? 요걸 갖다 사회라고 보시면 사회. 그러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외부 효과는 절대 뭐 있습니까? 사회 전체, 지역 주민 입장에 모든 판단하시라고. 자, 그러면요. 여기서 보니까요. 이겁니다. 과연 곡선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봐볼게. 곡선. 자, 다시 해볼게, 이제. 이 지역이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일 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때 보니까 여기 학군 조원 학교 들어요. 학교. 초등학교 들어오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이 지역은 쾌적성이 좋아진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늘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외부 경제가 발생되면 당연히 수요가 뭡니까? 이런 말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자, 한 번 더 할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주거지역 안에 아마 실제 문제는 여기 나올 거예요. 목재 공장이 들어선다면 이렇게 합니다. 보통. 목재 공장이 들어서면 가장 큰 단점이 있죠. 소음 유발하고 먼지 등을 유발시키죠. 이때 이런 걸 목재 공장이 전혀 제거를 하고 있지 않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모든 걸 지역 주민이 다 부담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볼게. 목재 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목재는 집을 짓는 데 상당히 크게 영향 줄 수 있는 자재비, 생산비가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택 가격인데요. 이렇게 원래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국가가 가만히 보는 이런 게 있어요. 목재 공장 주인이 계속해서 오염을 유발시키는데 아무런 지금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재 공장 주인한테 이제 이 규제하는 거예요. 야, 이 공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걸 네가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너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 세금을 딱 부과시켰어. 목재 공장 주인한테. 그러면 목재 공장 주인은 세금이 부과되어지는 만큼 이게 생산비 속에 반영되거든, 이게. 그죠? 그 결과 뭐 있어요? 이윤 자체가 뭐 하겠습니까? 줄면. 목재 공급은요?
줄을 거란 말이에요. 목재 공급이 감소하면 목재 가격은 올라가지. 자, 그러면 집을 짓는 사람은 그만큼 자재비 값이 올라간다죠. 올라간 만큼 이윤 자체가 감소하니까 목재, 주택에 대한 공급도 감소합니다. 주택 가격은요. 자, 따라서 우리 항상 외부 불경제가 발생되었으면요. 당연히 뭐 있습니까? 공급이 뭡니까?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이지만 앞으로 이 문제 충분히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이 말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요 표현을 잘 보시는데 이거요. 외부 불경제. 우리 이거 아마 거의 강의 노트 없어요. 불경제 업체한테 요거 좀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업체에게 오염 비용이죠. 오염 비용을 부과한다면,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시킨다면. 자, 여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요 표현은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오염을 유발한 것만큼 세금을 부과한다. 또는 오염을 뭐 있습니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들은 실제로 강제한다. 이 시험 나거든요. 자, 보세요. 세금 부과했잖아. 하니까 이 목재 가격이 올라갔지. 이 말이 결국 이 세금 요소에 반영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집값도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원래 이 세금 목재 공장주인이 부담해야 될 게 이렇게 해서 어디서 반영됩니까? 주택가격에서 반영되는 거지. 그죠? 따라서 이 말은 뭐냐? 그 결과 지역 주민 또는 임차인에게 요 말이 좀 중요합니다. 넘어가더라.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 앞으로 나올 문제, 이 문제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정부가 외부 불경제 유발업체한테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또 환경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라고 강제한다면 이렇게 한다. 나오면 그 비용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일부가 지역 주민에 전가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OX 문제 36번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36번. 그렇게 시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불경제업체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참고로 일부 또는 전부 사자없어 이건? 둘 다 맞는 거예요. 일부 또는 전부 둘 다 사자없어.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말라고. 그러니까 일부 책은 일부만 쓰는 어떤 책은 전부 쓴 책도 있어. 그건 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 주민에게 넘어간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요겁니다. 따라서 자, 봐볼게요. 이 말 묻는 거요. 우리 항상 외부의 건 제일 중요하게 지역 주민 전체를 봐야 됩니다. 보는데 자, 이런 거는 외부 경제는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제가 또는 감소해야 됩니까? 누구 입장에서? 항상 주민 입장이 무조건. 이건 계속 유지해야 되지. 근데 요거는요.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요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요. 이 대책을 좀 보시는데요. 자, 첫 번째 대책이 뭐 있냐? 맨 먼저 민간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민간 해결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곧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코저 정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정부가 개입하는데 정부 개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곧 그게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잠시 코드 정리를 좀 설명할게요. 코드 정리. 이거. 원래 코드라는 사람이 이제 말한 건데, 자, 현재 보니까 주거 지역 안에 연탄 공장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들어서 있는 결과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가 심하다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가 지역 주민한테 환경권을 부여한답니다. 하면 여기 있는 지역 주민 근린 단체를 만들어서 연탄 공장 주인과 협상을 통해서 보상받는 게 이게 코드입니다. 근데 이게 협상이 실제 이론상 상당히 좋은 건데 실제 협상이 잘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거든요, 결국은. 안 되는 결국 뭐 들어가야 돼? 민사 들어가야 되지. 그죠? 들어간 순간 한 10년 걸리거든요. 그 순간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 문제 있을 것이고 또 설사 내가 이겼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게 다 틀릴 거 아닙니까? 분배받는 등등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록 이론상이 상당히 좋지만 현실상 그만큼 곤란한 점이 있다 보니 그 결과 정부에서 개입하는 바람직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지역지구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역지구제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지구제입니다. 하는데 요거 2개 하셔야 돼. 왜 할 것인가? 목적을 꼭 기억, 목적을. 목적을. 자, 목적은 이겁니다. 자, 이거 뭐 할 목적이에요? 그죠? 외부 불경제를 가지고 제거 또는 감소할 목적. 같은 말이 뭐냐?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결국 뭐 있습니까? 제거 또는 감소시킬 목적이에요. 감소. 그럼 참고로 이거 다시 볼게요. 다시요. 하는 목적, 외부 불경제 제거할 목적이다. 이 말은 이건 시장 실패지. 누군가 초과임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외부 불경제 제거할 목적이다. 같은 말 시장 실패를 갖다 수정할 목적이다. 같은 말 시장 성공을 달성할 목적이지. 같은 말이 뭐냐? 효율적 시장 달성할 목적이지. 그죠? 쭉 연결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서 뭐 있습니까? 효율성을 달성할 목적이에요. 효율성. 절대 시험 나왔을 때 요 말 대신 있죠. 요거 쓰면 곤란해.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지역지구제는 뭐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손해나 이익이 없는 초과임이 발생하지 않는 정상이 발생될 수 있는 자원 효율적 배분, 즉 효율성을 달성할 목적인데 항상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관계, 상호 보완관계 아니라 이 말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러면 용도 지역제를 함에 따라서 나타난 효과가 뭐가 있을 것인가? 효과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서 해볼까 이제 일단은 이렇게 전체를 한번 설명해 보고요. 그 중에 중요한 핵심만 나중에 띄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전제를 두고 해보자고요. 현재 이 지역이 주거지역과 공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이 지역은 쾌적성 떨어지겠죠. 자, 이때 주택이 1000세대가 있다 가정할게요. 주택 가격은요. 건물 짓는 건축비를 통해서 주택 가격 산정해 보자고요. 자, 일단 해보니까 자재비가 5천 들었어요. 노동비가 5천 들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5천 들었다 하자고요. 따라서 이건 그 당시에 집을 짓는데 1억 5천만 있으면 이 집을 지어줄 수 있답니다. 이 말은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어 있을 때 주택 가격이 1억 5천 돼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데 이때 보니까 정부가 이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을 설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들어가 보자고 이제. 이게 뭐예요? 지역지구제지,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집을 짓는 건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그럼 단기, 장기 차이가 뭐예요?
그렇지.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래 차이입니다. 철저하게 이런 절대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든다 쓰면 안 돼. 이 말은 절대 뭐 있습니까? 단기는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란 말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야. 왜? 신규 물건 만들 수 없으니까. 그 말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이제 이 말이요.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주거 재정지역을 설정하면 이제 공장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으면 이전 쾌적성은요? 좋아진 만큼 수요가 뭐합니까? 항상 뭐든지 수요가 오면 뒤에 무조건 뒤에 자동 공급 따라옵니다.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 그렇지. 그게 중요한 겁니까? 신규 공급 절대 만들 수 없잖아, 공급은. 단기는. 그러니까 증가 감소를 쓰면 안 된다는 게 무조건. 그러나 이런 예외가 있어요. 어떤 책들을 보면 절대 단기는 신규 물건만 만들 수 없는 거지 기존 주택을 개보수할 수 있는 시간만큼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약간 정도, 약간은 공급이 증가될 수도 이건 하자 없어. 자, 그러나 수요가 증가된 만큼 공급이 따라옵니까? 못 따라오는 거지. 그러한 결과 뭐 있습니까? 초과 뭐 있습니까? 수요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초과 수요 발생하면 집값은 집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뭐 있습니까? 이 과거의 집을 갖고 있는 분이 1억 5천원 하던 게 이제 3억 4억 뛴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뭐 생깁니까?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요까지 단계예요. 그런 다음에 장기로 흘러가면 초과 이윤이 발생되어진 만큼 신규 공급자가 이제 다시 집을 짓는 건축업자가 시장에 분명히 뭐 있습니까? 진입하겠죠. 해서 나중 가면 공급 뭐합니까? 이제 많아지면 집값은요? 떨어지는데 항상 이건 아셔야 돼. 경제 원칙에 따라가면 마지막 가면 균형이 균형. 어느 누구도 손해는 이익이 없는 균형이 된다고. 이런 게 뭐냐? 결국은 정상 이윤이 발생되는 점까지 계속해서 공급량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결론 갑니다. 하나 물어보자고요. 이런 거 하기 전에 집을 지었을 때 이런 건축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주거 전용지역 설정되고 건물이 완성될 일단 2, 3년 경과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짓는 건축비와 지금 짓는 건축비는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자재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기본 전제는 건축비가 과거와 똑같을 때 한번 봐보고 통상적으로 자재비가 올라가죠. 그죠? 비용이 증가되었을 때 이때 뭘 묻는가 이거 묻습니다. 주택 가격과 주택량이 맨 처음에 있는 이 양과 서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죠? 비용 일정은 이 말 아닙니까? 과거에 짓는 건축비랑 지금 짓는 건축비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럼 지금도 집값은 변화가 없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말은 건축비는 건축비 같으면 주택 가격 원래 수준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자재비가 뭐하는 거야, 이제? 이 말은 옛날보다 자재비가 올라갔다는 거야. 올라가면 이 집값도 얘보다 올라가야 되지. 따라서 이 비용 증가인 것은 뭐 있습니까? 주택 가격 원래보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택량 합니다. 양을 보니까, 여보세요. 이 속에 공급이 감소됐단 말이 있습니까? 없지. 오히려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옛날보다 이것만 공급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알파만큼. 어쨌든 뭐 있습니까? 과거보다 주택량은요?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을 다 본다 이제 약간 무리가 있으니까 조금 줄여볼게. 줄여보는데 항상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 무조건 있죠. 지역 지구 나오면 항상 마지막에 있는 이 말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거꾸로 쳐나가시라고. 무슨 말이 이 말입니다. 초과이윤이 발생했대. 왜 발생했습니까? 집값 올라가니까. 왜 집값 올라가? 요거 마시면 돼. 거꾸로 뭐 있습니까? 장기는 정상이윤 발생되는 것은 얘보다 집값 떨어진 거예요. 왜 집값 떨어지냐? 공급량이 더 많아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거 아닙니까?
자, 효과 갑니다. 단기는 항상 단기, 장기 물었을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무조건 이건 단기는 무슨 이유? 장기는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초과임 발생하니? 집값이 올라가니까. 왜 그러니?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시라고요. 왜 정상인 발생되니 물었을 때 집값이 예보다 떨어집니다. 집값 떨어진 요건은 공급이 뭐 있습니까? 많아지니 그렇습니다. 그럼 절대 지구적인 공급 감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가보니까 건축비가 중요한데 크게 두 개 있죠. 건축비가 변화가 없는 일정 또는 불변이 될 수 있고 자재비가 올라갈 수 있는 비용 뭐요? 될 수 있죠. 결국은 여러분 이건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아니 요 속에 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뭐 결국은 집값 아닙니까? 집값? 비용 불변은 집값 같다는 거지. 비용 증가는 자재비 올라갔잖아. 집값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택량은 무조건 뭡니까? 오히려 가시라고요. 이렇게. 자, 다시. 만약 이 내용이 힘든 분은 어디까지 기억하시는가 하면 요거까지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요까지는. 밑에 있는 효과는 나중에 보더라도 어쨌든 앞에 있는 외부 효과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있죠. 여기 있는 요걸 정리하시라고. 이 의미가 뭔가 판단하시라고. 외부는 지역 주민이야 무조건. 사회라 생각하시면 돼. 사회가 기분 좋은 거, 사회가 기분 나쁜 거 생각하시면 돼. 이런 형태로서 반대, 사적 것을 비교한다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마 책 보니까요.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할게 이제. 책은 우리 책에 아주 깔끔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20페이지 갈로 3번에 뭐 있습니까?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중요한 것은 뭐 있습니까? 첫째 줄 보니까 자, 셋째 줄 갑니다. 끝에 이러한 외부성은 생산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 줄 꺼놓고요. 그 다음 221페이지 뭐 있습니까? 맨 위에 박스 있죠? 그죠? 박스 보니 정과 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보는가 하면요. 두 번째 칸 보니까 비용과 편익에 대한 설명이 있지. 있을 때 정의 외부 효과는 반드시 비용은 누가 더 큰 거예요? 사적이 더 큰 거지. 편익은 누가 더 크면 사회가 더 큰 거죠. 또 생산은 반드시 과수 생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칸 보니까 뭐 있습니까? 수요가 상향이동, 수요 증가예요, 수요 증가.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핀피가 뭐에 대한 약자인지 알죠? 핀피는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이 말이 freeze. 이해죠? 맞습니까? 미치겠다. In my front 해야죠. 자, 이 말이 뭐요? 심지어 내 눈에 보이는 내 앞마당에 와도 환영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말로 핀피예요, 핀피. 이 환영한다면 나한테 그러면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정의 외부 효과야. 님비란 말은 not in my back. 이 말은 약자입니다. 뒷마당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도 거부한다 이거지. 그죠? 이런 결과 뭐 있습니까?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을 이거 마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잠시 이제 OX 문제 좀 풉니다. 뭐부터 지금 풀 건가 하면요. 이걸 지금 먼저 할 거예요, 제가. 24번, 25번 할 거라고, 이거. 24, 25. 자, 일단 여기 보세요. 25번 할게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경우는 정부에서 정부시장 개입 필요성이 있다 없다? 네? 있다 없다? 자,
그와 같은 외부 경제, 불경제. 외부 경제지. 자, 다시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는 딱 하나 있어. 어느 누구도 손해는 이익이 없을 때야. 다시 볼게. 이거 보세요. 외부 경제가 발생되면 사회는 뭐요? 사적은 초과이 발생했잖아. 그럼 이 말은 결국은 개입할 필요가 있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부 경제이든 외부 불경이 반드시 벌써 시장 실패 이 자체가. 그러니까 절대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누구도 손해는 이익이 없어야 돼. 그걸 좀 더 좀 더 부드럽게 한 게 24번이야. 이 4번은 뭐예요? 불경제일 때도 개입을 해야 되고 외부 경제일 때도 개입을 오케이. 고려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는가 하면 지금부터 이제 요거 갈 거예요. 29번부터 시작할 거예요. 29번부터. 28번부터 할게. 공공재는 비경합, 비배제, 과소생산. 29번. 외부권 시장 메커니즘, 시장 기운을 통하지 않는 것. 이거 시험 꽤 많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 30번 갑니다. 외부 경제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자, 비용은 누가 더 커야 됩니까? 외부 경제 뭐 있습니까? 사회가 기분 좋잖아. 그럼 나는 기분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용은 보니까 사적이 더 커야 돼? 그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사적보다 작아야 되죠. 과대, 과소. 아이고, 둘러 과대네. 과소. 답 없다, 그죠? 네, 과소. 하나 바꾸자고요. 내가 수정했는데. 이상. 31번 가볼게, 이제. 하여간, 예, 봐볼게요. 자, 31번요. 외부 불경제 발생하면 편익은 누가 더 커야 되지? 불경제는 뭐요? 사회가 기분 나쁜 거지. 사적이 기분 좋은 거지. 그러니까 사적이 더 커야 되지. 그러니까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 편익이 사적 편익을 작아야 되죠. 과대생산. 바꾸자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 갑니다. 이렇게 우리 과거 시험 냈거든요. 연탄 공장 들어섰어. 지역 주민 피해봤죠. 외부 경제, 불경제. 그런 게 시험 꽤 많이 나왔거든요. 자, 33번 갑니다. 공원이 들어섰대. 기분 좋은 거지. 외부 경제. 공공재는 뭐라고? 과소생산. 34번 갑니다. 외부 경제 발생하면 누가? 수요가 뭐? 증가는 뭐요? 가격은? 다시 35번 갑니다. 외부 불경제 발생은 누가 바뀝니까? 공급이 감소하지, 감소. 하면 저기 집값은? 그러니까 이 말이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외부 경제이든 불경제이든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둘 다 무조건 집값 증가라고. 그지? 가격 증가지 이거? 가격 올라갑니다. 예, 그거 마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사실 뭘 하고자 하냐? 36번 하고자 한다고 지금. 아, 했지? 자, 37번 갑니다. 37번은 가볍게 넘어가고 38번 가볼게. 지역 지구재 실시 목적은 외부 불경제는 뭐 있습니까? 제갈 목적이고 외부 경제는요? 유지할 목적이고 뭐 할 목적? 그렇지. 효율성, 형평성 안 돼. 그 다음에 39번 갑니다. 단기 나 있잖아. 항상 무슨 이윤부터 해요? 이윤부터. 이윤 마지막에 초과이윤. 그죠? 수요는요 증가. 공급은 절대 감소하면 안 돼. 감소는 없어. 약간 증가고. 40번 장기능 공급이 뭡니까?
증가하고 신규이든 기존이든 무조건 모두가 정상이면 발생합니다. 41번요. 지역주기. 자, 그 다음 비용 무슨 산업? 증가하면 집값은 무조건 뭐 해야 돼? 지금 자재비 올라갔잖아, 자재비. 네, 올라가야 되지. 주택량도 많아지는 거죠. 42번 비용 무슨 산업? 일정이면은 집값은 동일해야 되지. 다만 주택량만 많다. 그런 것 마시면 돼요. 자, 다시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봐보자고요.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책의 224페이지 양갈로 3번 지역지구제. 자, 지역지구 보니까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요. 갈로 2번 지역적인 목적이 있어요. 목적. 자, 목적 보니까 오중에 뭐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이 있죠.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끝에 있지 않습니까? 외부 불경제 효과, 즉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제거 또는 감사할 목적 줄 거 놓고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 보니까 갈로 3번 지역지구제 효과 있습니다. 단기 박스 있지? 그죠? 자, 밑에 장기 박스 있죠? 그죠? 그 다음 밑에 박스는 비용 불변, 비용 체정, 비용 체감인데 이건 비용 불변과 비용 체정, 즉 비용 증가지. 그 두 개 마시고 비용 체감, 감소는 보지 마세요.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래 하시고, 한 5분 쉬었다가, 쉬었다 한 30분 정도 할게요. 그러니까 2시 한 15분, 10분 마칠게요.